사조용전 36화, 37화, 38화입니다. 그럼 내 눈을 바라보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원래 평장로가 사용한 이 술법은 체면술이었습니다. 개방대회가 시작됐고 이곳으로 끌려온 곽정과 황룡 두 사람은 아열이 찍혀 있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단상 위의 장로가 말했습니다. 홍방주께서 서거하셨다고요. 그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던 거지들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강호에서 홍칠공을 쓰러뜨릴 사람은 없었다고 봐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새로운 방주를 이곳으로 모셨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곤 등장하는 양강? 이 젊은 공자가 개방의 새로운 방주라는 것에 모두들 황망했고 비참한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새로운 방주의 이름은 양강이라 소개했고 양강은 홍방주께서 돌아가시기 전 자신에게 방주 자리를 물려줬다며 이것이 그 증표라며 타구봉을 높게 쳐들었습니다. 그중 노유곽이라는 장로는 머리가 나빠서 그렇지 청렴한 편이었습니다. 하여 노유곽은 진짜 타구봉이 맞는지 확인하겠다 했는데 제길 이건 타구봉 진퉁이었습니다. 형제들 이건 타구봉이 맞소이다. 이제야 홍칠공의 죽음을 받아들였고 대성통곡하는 거지들이었습니다. 다시 양강이 홍방주는 전진칠자와 황약사의 협공에 돌아가셨다며 그 복수의 선봉장에 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곽정과 황룡을 가리키며 저들이 홍방주를 같이 공격한 자들이라 지목하자 그때 거지 두 명이 나와 말했습니다. 아니라며 이 두 영웅은 홍방주님의 제자들이고 또 의협 중의 의협이라고 말이죠. 참고로 이들은 일전에 정료가 납치 사건 때 곽정의 도움을 받았던 거지들이었습니다. 그럼 누구 말이 맞는지 내 직접 신문을 해보겠소. 곽정 한 명을 꼭 집어서 신문을 시작한 양강. 내가 묻는 말에 맞다면 고개를 끄덕이고 아니면 고개를 저어라. 이 여자는 황약사의 딸이 맞느냐? 고개를 끄덕이는 곽정. 아열이 찍혀있어 아무 말 못하는 황룡은 답답해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전진칠자에게 내공을 전수받은 게 맞느냐? 또 끄덕끄덕. 그러자 더 물어볼 필요도 없다며 당장 죽여버리자는 거지들. 곽자랄 양강의 계획대로 칼날이 곽정의 목으로 내려쳐지는 순간 폭죽 하나가 쏘아지더니 갑자기 철장방에 구방주가 찾아왔다는 보고였습니다. 하여 처형은 잠시 중단됐고 구촌인부터 만났습니다. 양강은 당연하고 구촌인도 이미 금나라 편이었으며 한 명은 개방의 방주, 한 명은 철장방의 방주였으니 규모만 본다면 이들이 중원을 좌지우지할 정도였죠. 구촌인은 엄청난 양의 금은보화를 선물로 내놓고는 개방에 한 가지 일을 부탁하러 왔다 했습니다. 앞으로 개방의 활동 지역을 강북에서 강남으로 내려가 달라는 거였습니다. 대대로 개방은 북쪽에서 활동하는 문파였습니다. 하여 120년 전 개방의 방주도 북교봉이라 불렸으며 홍칠공도 북계란 화로가 있었는데 만약 남하한다면 개방의 전통과 정체성을 깨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알 리가 없고 알아도 상관없었던 양강은 개방은 즉시 남하한다고 명을 내렸습니다. 행정노들도 그 분부를 받들겠다고 하자 몇몇 사람들이 크게 반발하기 시작했는데 그중 노유곽은 죽어도 그 명을 따를 수 없다며 홍방주가 있었다면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구천인이 손 좀 봐줘야겠다며 즉각 노유곽에게 날아들어 공격을 해왔습니다. 노유곽의 무공은 100인력, 구천인의 무공은 많이 쳐줘야 50인력이었는데 어찌 이리 무서운 무공을 발휘하는지 황룡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뭐지? 얼마 안 돼요. 노유곽은 혈맥이 움켜잡혔고 흡입력이 너무 강해 도저히 빠져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이대로 구천인이 더 조여오면 노유곽의 목은 당장이라도 끊어져 버릴 상황. 그때 괴성을 지르며 호송줄을 풀고 그대로 날아들어 엄청난 장력을 발산하니 무사히 노유곽을 구해낼 수 있었던 곽정이었습니다. 예상 못한 탓이지만 곽정의 강함에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놀란 건 곽정도 마찬가지. 갑자기 상승된 무공도 있었지만 맞대보니 구천인이 절세 고수 실력자였기 때문이었죠. 양강이 어서 곽정을 잡으라고 명령을 내리자 벌떼같이 달려드는 개방 거지들. 하나
방금 전 깨달음을 얻어 곽정의 무공이 300인력에서 350인력이 되자 그 누구도 곽정의 옷자락조차 건들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여유까지 있을 지경이라 황룡의 혈도 앞 포승줄도 풀어줄 수 있었습니다. 황룡이 내 제자들 살살 다뤄달라 할 정도였지요. 실은 곽정은 좀 전부터 멍하니 밤하늘만 넉넉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북두칠성이 떠있는 모습을 보면서 전진칠자의 청강북두진을 깨달았으며 구음진격 속 수군 굴축법도 깨우쳐 포승줄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전반전은 곽정이 활약한 것이니 후반전은 황룡 차례였습니다. 즉시 양강에게 달려들어 타구봉법으로 타구봉을 순식간에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모두들에게 말했습니다. 홍방주님은 살아계시고 자신이야말로 진짜 개방 방주라고 말이죠. 또 이 도적놈은 양씨가 아니라 완한씨라며 금나라 유광야의 아들 완한강이 바로 이놈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개방을 남아시켜 금나라에게 대적 못하게 하려 했다고요. 어떻게든 연장전까지 가서 역전해보려는 양강, 네가 진짜 방주라는 증거를 대보라 했습니다. 바로 이 타구봉이 증거라고 대답했고 껄껄 웃으며 방금 네가 뺏어간 걸 모두 보았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자 그건 네 놈이 타구봉법을 안 배워 빼앗긴 거라고 하더니 다시 타구봉을 휙 쪼버리는 황룡, 그리고 또다시 순식간에 타구봉을 빼앗아 버리는데 그럼에도 팽장로들은 진짜 타구봉법이 맞는지 확인하겠다며 덤벼들었습니다. 이때 황룡은 150인력, 장로들은 100인력씩이었고 이렇게 한 명씩 상대하는 거라면 무공차이와 지략 그리고 타구봉법까지 겸비한 황룡한테는 처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룡은 이때 이들이 더는 기어오르지 못하게 압도적으로 짓눌러 버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러자 황룡을 진정한 개방의 19대 방주로 추대하게 되었고 낭패한 꼴이 되자 양강과 구천이는 서둘러 빠져나갔습니다. 곽정이 이들을 막아보려 했지만 구천이의 무공은 곽정을 상위하는 게 확실했습니다. 하여 그들을 놓칠 수밖에 없었지. 이제 그간 혼란스러웠던 개방을 다잡을 때였습니다. 혼낼 건 혼내고 위로할 건 위로해주면서 순식간에 개방을 정상 궤도로 올려놓는 황룡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두들의 배웅을 받으며 자리를 옮기는 이들이었습니다. 타구봉 사건이 너무 빨리 잘 마무리되는 바람에 곽정이 몽골로 가기 전까지의 시간도 좀 남았고 이참에 홍칠공을 모셔오면 좋겠다 했는데 또다시 나타난 구천인. 일단 이자를 따라가 보기로 하였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구천인과 대면하는 순간 구천인은 급동신공을 쓰며 내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잡혀서는 쩔쩔매기만 하니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어젯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었죠. 그러면서 정 나와 싸우고 싶다면 7일 뒤 철장산으로 오라 했습니다. 철장산이 어디 있는 거죠? 서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5손가락 모양의 산이 있다며 그게 바로 철장산이라 말하는 구천인. 그 순간 황룡의 머릿속에 뭔가 떠올랐는지 묘한 표정을 짓더니 7일 뒤 뵙자며 구천인을 보내주었습니다. 곽정은 구천인이 왜 무공이 없는 척을 하고 다니는지 궁금했습니다. 똑똑한 황룡도 답을 해줄 순 없었지만 더 중요한 일이 있으니 어서 5손가락 모양의 철장산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개방대에서 망신을 당한 양강은 모겸자를 데리고 구천인을 따라 철장방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곽정과 황룡도 곧장 철장산으로 향했는데 이유를 말해주는 황룡이었습니다. 일전에 고경풍의 보물창고에서 우연히 본 그림이 있었는데 무목유서가 숨겨져 있는 곳은 5손가락 모양의 산이었다는 거였죠. 이렇게 없던 병소도 만들어주는 황룡을 차버린 곽정. 어찌 그래요 어찌 그래요. 점점 양강과 모금자의 사랑은 더욱 깊어만 갔습니다. 양강이 개방방주 자리에서 어떻게 쫓겨난지는 몰랐지만 덕분에 철장방에 와서 알콩달콩 데이트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뽀뽀도 하기 마련. 또 이렇게 청혼까지 받는다면 더 이상 방어막은 칠 수가 없는 거였고 침대에 눕혀져서는 저절로 오빠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결국 오빠한테 제 모든 걸 드릴게요 하더니 자신을 속이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하란 말에 양강은
참말 맞네 생각했다 합니다. 같은 시간 곽정거 황룡도 벌써 철장방에 숨어들어 있었습니다. 창문 사이로 보니 구천인이 뜨거운 모래로 철장공을 연마하고 있었습니다. 무목류소의 행방을 찾아 다시 자리를 옮길 때였습니다. 곽정거 황룡을 발견한 이가 있었으니 바로 구천인이었습니다. 황룡은 씩 웃으며 7일 뒤 약속을 지키려 왔다고 했고 구천인은 무슨 헛소리냐며 그대로 황룡에게 날아들었는데 황룡은 피하지 않고 일부러 맞아줘서 연희갑에 찔리게 해줄라 했습니다. 그 순간 곽정이 구천인의 무지막지한 힘을 감지하고는 막아보려 했지만 이미 늦고 말았습니다. 구천인의 철장공이 황룡에게 적중했고 황룡은 붉은 선혈을 뿜어내며 저 멀리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곽정은 최대 공력의 장법으로 구천인의 장력과 맞부딪히고는 그 반발력으로 번쩍 뛰어올라 공중에서 황룡을 잡아 내려왔고 그대로 미친 듯이 달려 철장방을 빠져나왔습니다. 구천인은 비록 연희갑에 찔려 손에 상처는 났지만 가벼운 부상 정도였고 부하들에게 어서 곽정을 쫓으라 명했습니다. 황룡을 업고 달리다 보니 어느새 날은 샜고 철장산 중턱에 있는 한 동굴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황룡의 상태를 보니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었습니다. 내력을 불어넣어 주어 의식을 잃지 않게는 해주었지만 이도 임시방편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일단 동굴 안을 살펴보게 되었는데 이럴 수가 구천인이 이미 동굴 안에 와 있었을 줄이야. 곽정이 벼락같이 공격해갔는데 단 1초씩 만에 시합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동굴 밖 산하라에서 구천인이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장방의 금지구역에 들어가면 누구도 살아나갈 수 없다면서요. 황룡은 그제야 구천인이 2명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실은 이들은 쌍둥이였고 허풍만 치는 이자의 이름은 쌍둥이형 구천장이라 했습니다. 연희갑에 상처를 입은 이자는 철장방의 방주이자 무공이 500인력이나 되는 철장수사표 구천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주행전 36화, 37화, 38화가 끝났습니다.